자, 일어납시다. 자, 너네는 뭐 질문 없냐? 고등학교 가면은 뭐 다른 반은 질문 엄청 많던데 그걸로 한 1시간 잡아먹던데. 질문 없어? 질문 없으면 바로 수업하면 되지. 원래보다? 이거 봤는데 풀만 할 것 같은데? 네. 영어가 많이 어렵냐고? 너가 어디 가려고 하지 지금? 외대? 한국에 된다. 한영? 외고? 외대부고. 이 근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외대부고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한 2-3번밖에 못 봐서 이 근처에서 이제 가는 분들이 한대부고랑 외대부고도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데가 이제 한영 외고랑 오인고가 있고 배제고가 있고. 그렇죠? 그죠? 대원외고도 있죠. 뭐 하나고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기숙학교.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중에 단연 제일 어려운 학교는 오인고라고 생각합니다. 의외죠. 그래서 대원외고보다도 오인고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얘가 타임 어택이 좀 심해요. 내가 첫날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사실 실제 문항은 40문항이에요. 실제 그냥 그 번호가 적혀있는 건 40문항이야. 근데 한 문제에 1번 해놓고 바로 1번부터 바로 7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항이 막 7개씩 있어. 그래서 총 그 실질적인 문항은 70문항이에요. 실질적으로 문항이 70문항이고, 근데 이 소문항이 전부 다 그 서술형 주관식이에요. 그렇다 보니 타임 어택이 너무 심해. 70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운 학교가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대원외고랑 이제 한영외고 같은 경우에는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은 교과서는 굉장히 비중이 작아요. 작고 다른 학교처럼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선생님들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주제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 테드라고 아시죠? 그치? 선생님 한 분 중에 테드를 되게 즐겨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한영외고 선생님 중에 테드를 좀 즐겨보시는 분이 계신데, 테드란 유튜브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즐겨보시다가 이 선생님이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에 너무 꽂힌 거야. 그래서 갑자기 우주 쪽으로 너무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야. 그래서 테드의 우주 관련된 테드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지문으로 쫙 뽑아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뿌린 거지. 그런 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한국 내신에 맞게 보는 학교는 배제고랑 한대국어랑 보인고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기존에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다른 학교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나 그런 학교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다른 교육 과정을 겪게 될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지인 중에 여기 선생님이 계신데, 실제 지금 영어 교사분이 계신데, 그분도 나보다 누나거든요. 선생님보다 누나인데 한 3-4살 누나인데
누나 이번에 시험 문제 이제 낼 때 됐지.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가지고 시험 내? 문제 내? 그랬더니 요즘에 자기가 무슨 뭐 그 공자의 책을 읽고 있대. 근데 그게 이제 영어판으로 번역된 게 있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애들한테 뿌려줬대. 누나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랬어. 근데 그냥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나는 걸 그냥 시험 범위로 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학원 측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영어나 문법 실력이나 독해 실력 같은 것도 좋아야겠지만 평소에 책을 조금 많이 읽는 친구들이 유리해요. 원서로 된 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는 친구들이 유리해요. 그런 친구들은 빨리 따라가고요. 일단 시험 범위가 나왔을 때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중요한 부분들을 빨리 본인이 먼저 흡수해서 학원에서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은 성적이 좀 잘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런 학교들 가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학 때 시간이 조금 남을 때 거창한 거 읽지 마시고 해리포터 같은 거라도 원서를 조금씩 한번 읽어보시면은 일단은 입문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스크립트로 미리 나눠주는 시험범위는 그런 것도 있고 시험지 처음 나갔을 때 새로 있지. 얼마나 비중은 학교마다 다르고 매번 시험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한 10%에서 20% 정도가 나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없어요? 그럼 수고하면 돼요? (10초) 줄게. 면접 볼 때 네. 질문이 주로 어느 데서 나와요? 어느 데서 나오냐고요? 자기소개서 거기서 나오잖아요. 자기소개서 글쎄 면접관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이거는 뭐 예상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만 잘 준비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근데 가끔씩 좀 장난기만 하는 그런 면접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예상 못한 질문들을 하기도 하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집에서 연습할 거 아니에요. 엄마랑 연습을 하든지 뭐 아빠랑 연습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아버님이 더 잘하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면접관들도 결국에는 어머님, 아버님 세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면접을 들어오시는 분들도 어머님, 아버님 세대이시기 때문에 좀 짓궂은 질문 한두 가지만 내달라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어떤 질문을 해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르겠으면은 그냥 솔직하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돼. 근데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 질문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 그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막 우물쭈물하는 그런 모습을 면접관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선생님도 이제 여기 이은지 학원에 왔을 때 처음에 원장님이 나한테 내가 예상 못한 질문을 했어요. 문법에 관한 무슨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뭐였더라? 무슨 전치사 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몰랐는데 그냥 완전 당당하게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막 개소리를 한 거야. 개소리를 했는데 막 말을 하다가 선생님은 원래 막 말을 하다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말이 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이상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원장님이 좋게 되게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 내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무조건 나는 내 말 믿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그 눈빛이랑 내 말에 이제 힘이 있다 그러죠. 그지? 말을 할 때 이렇게 막 조그맣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항상 뭔가 전달력 있게
발음만 괜찮아도 딕션만 괜찮아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책 많이 읽고 면접 보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만 조금 연습 잘 해주시면 그때그때 기질을 발휘하시면 돼요. 사실 면접 질문들, 예상 질문들이야 워낙에 뭐 세간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중등부 선생님들도 많이 이제 봐주시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것들은 되는 대로 준비하시면 되고 본인이 준비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기지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또 뭐죠? 외고 준비할 때요. 면접 같은 거 말고 학습적인 면에서 어떻게 준비해요? 학습적인 면에서요. 시험 보는 거 말하는 거죠. 시험 보는 거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시험 보는 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는 거에서 그냥 단어만 조금 더 어려운 단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 수준일 겁니다. 뭐 에세이를 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그치? 근데 그 시험 보는 거 말고 지금 준비해요. 아 지금 준비할 거? 아까 말했잖아. 책 읽으세요, 책.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너는 특히 외고 갈 예정이면은 그냥 책을 읽으세요. 책 중에 그냥 뭐 문학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문학 작품 같은 거. 외국에서 학교 나왔으면 외국에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했던 문학 작품 같은 것들 있잖아. 뭐 미국의 유명한 작가라든지 네? 그런 거 한 번씩 읽어주시면 동물농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읽어주시면 아니면은 마킹버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아요. 그런 거 읽으면서 그 미국의 뭐 이제 인종차별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 대비해 주시는 게 좀 괜찮죠. 또 저희 학교에 시험 보면 평균이 대충 평균이 얼마 나오냐? 사실 외고에 입학을 했다고 해도 영어 성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많다 보니 영어만 잘해서 들어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른 뭐 중국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다른 언어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간 친구들이 많다 보니 영어 자체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사실 실력들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굉장히 높은 편이야. 특히 외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어렵게 내잖아요. 그럼 표준 편차가 엄청 많이 벌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은 90점 후반대 100점을 받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고 그리고 중간으로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엄청 그 갭이 커져요. 그래서 1등급이랑 2등급 거 차이가 막 10점 나기도 하고 그래요. 10점이 진짜 큰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고 가면요 대부분 97점에서 100점 정도의 1등급 컷이 형성이 돼요. 일반고 가면 웬만한 평균적인 학교는 그리고 2등급 컷이 90점에서 93점 정도로 책정이 돼요. 이게 2등급이야.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지? 한 5, 6점 정도 차이 나면 이게 평균이거든. 근데 외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7점이 이제 문 닫고 들어가는 컷이면 2등급 컷이 막 87점 3등급이 막 73점 막 이래. 이렇게 되면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큰 거죠. 그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등학교 서술형 문제는 되게 어려운 것들이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 범위가 주어지면은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대비를 해줍니다. 서술형이라는 건요 결국에 뭐랑 뭐랑 합쳐져 있는 거냐면 내용 파악이랑 어휘 그리고 어법 요 세 가지가 이제 구문을 만들 수 있는 어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를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답이 원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단어가 아니라 뭐 유의어나 뭐 반의어나 이런 걸로 나온다면 나타나만 집어넣으면은
반대말 쓸 수 있잖아요. 그치? 그냥 부정어 나타나만 집어넣으면은 반대말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이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유의어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서술형은 끝이에요. 서술형은 더 이상 뭐 더할 나위 없이 특히 뭐 요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어휘를 갖다 집어넣는 거는 우리 학원에서 다 대비를 해줍니다. 대신에 너네도 이제 아직은 고등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지금 약간 막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기반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잖아. 그 중학교에서는 본문 1, 본문 2, 본문 한 3, 4 막 이렇게까지 있잖아. 한 과에 교과서. 근데 한 페이지에 뭐 5, 6줄, 7줄밖에 없다며 문장이 6문장, 7문장 정도밖에 안 된다며. 그리고 굉장히 문장 길이가 짧잖아.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교과서만 봐도 한 문장에 막 길이가 막 3줄, 4줄 넘어가는 그런 문장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외워져. 그리고 이게 국영수가 지금 주요 과목들이잖아요. 국영수가 주요 과목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생님이 볼 때는 세 과목 전부 다 똑같이 노가다거든. 수학도 많이 풀어봐야 나중에 응용 문제 잘 풀어볼 수가 있잖아. 그지? 국어도 마찬가지야. 그거 똑같은 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필 영어는 정말로 암기가 많이 필요해. 같은 노가다여도 이게 외웠는데 완벽하게 못 외웠어. 그러면은 또 다시 외워야 돼. 그것 또 하나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많은 일처럼 언젠가 느껴진단 말이야. 굉장히 쉽게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영어를 빨리 포기해요. 근데 정시는 얘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지만 내신은 아직까지 얘도 상대평가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귀찮아하고 안 외우는 동안에 다른 누군가는 외우고 있어. 그럼 거기서 이제 격차가 또 벌어지는 거야. 사실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상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서 그게 안 보이면은 난 열심히 안 한 거야. 왜? 상대평가니까. 내가 열심히 안 했다라는 그 기준은 누구야? 뭐야? 나보다 잘한 그들, 나보다 잘 본 그들, 시험 점수가 나은 그들, 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노력을 덜 한 거야. 덜 한 거. 정글이거든요. 정글이거든. 12등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치? 12등까지만. 그래요. 고등학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꾸준히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관건이고요. 1학년 1학기 첫 스타트를 잘 끊으려면 지금 방학 동안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편하게 내신 준비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나중에 지금 선생님 이제 앞으로도 이제 문법 계속 가르쳐 주면서 방학 동안에 뭐 가정법도 알려줄 거고 뭐 준동사도 한번 다시 짚어줄 거고 관계사도 다시 짚어줄 거고 한데 나중에 그거 지금 해놓고 나중에 들을 때는 맞아 저거 있었지 맞아 이러면서 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내신할 때 아씨 좀 못더라 이러면서 그때 가서 또 외우고 이러고 있으려면은 너무 힘들어. 너네는 할 일이 2배가 되는 거야. 남들은 이미 그거 알고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어법이라도 어휘라도 확실히 제대로 해놔야 얘네 제대로 해놓으면 뭐만 남아? 내용 파악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지금 어휘랑 어법은 방학 동안에 웬만큼 다 끝내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갖고 내가 단어는 절대로 안 맞춘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지금 아니면 이만큼 단어 할 시간도 없어. 알겠죠? 또? 다 됐어? 됐어? 자, 봅시다. 36번 정답은 2번이고요. 아, 3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3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6부터 39까지 36 틀리신 분, 36 틀리신 분, 37 틀리신 분, 38 틀리신 분, 39 틀리신 분, 37 보겠습니다. 이제 슬슬 문법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 보고 나머지 다 불러드리고 이제 문법 보도록 할게요. 아, 37번 주어진 글 먼저 볼게요. 박스 안의 내용. As popular culture has migrated from celebrity-centric to influencer-centric, money has moved along with it. This ha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eator economy. 자, 인기 문화가 대중문화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has migrated 이주를 한 거죠. from의 동그라미, to의 동그라미 해주시면 celebrity centric 연예인 중심에서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어?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됨에 따라서 돈도 움직이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어? Establishment of the creator economy. 창작자 경제의 확립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찾아오라고 했는데 찾아오신 분? 뭘 찾아오라고 했을까 내가? 기억도 안 나지? 그지? 첫날에 적어줬던 거, 첫날에 적어줬던 거 뭐야? 뭐 this say라든지, 뭐 these say라든지, such a라든지, 아니면 대명사라든지, 연결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우리가 뭐 힌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들 내가 찾아오라고 했었잖아, 그지? 지금 안 찾아오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저 감기라서 기침이 계속 나고 씻다가 원래 고사 히터? 저 기침이 계속 어. 나는데 딱 원래 고사 볼 때 듣기 할 때 기침 괜찮냐고? 안 되네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심해? 약 먹었어? 그러니까 엄청 심하진 않은데 한 번씩 괜찮아.
됐어요? 찾았니? 박영미 뭐 찾았어요? A에서는 뭐가 있었지? this가 있었고 또 B에는 this new ecosystem이랑 B에 어디 두 번째 줄에 the creator economy 요거 C에는요 not much of a surprise 그리고 day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 지금 당장에 써볼 만한 거는 B와 C에 있죠 this new ecosystem이 말하는 거 A의 뒷부분 C의 뒷부분 그리고 박스의 뒷부분 중에 this new ecosystem이 지칭할 수 있을 만한 건 어디 있습니까? 박스 안에 있죠. 어디? the creator economy가 되겠죠. 그죠? 일단은 박스 다음에 뭐가 와야 돼? B가 와야 돼요. 그리고 C에 day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는 B의 뒷자리, A의 뒷자리 중에 어디 있죠? B의 뒷자리 어디? 어떤 거? Internet Celebrities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약에 묶어준다면 박스 뒤에 B가 오고 어디 뒤에? B 뒤에 C가 오니까 BCA로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사실 거의 내용은 읽지도 않고 그지? 풀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사실 쉬운 편에 속합니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일단 이런 것부터 먼저 찾고 머릿속에서 얘네들만 먼저 끼워 맞춰주고 최대한 쉬운 것들 있죠. 최대한 지금 당장 찾을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렇게 해서 이거 순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찾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일단 지울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그지? 그 다음으로 쉬운 거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연결을 시켜주면 금방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습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연습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40번의 정답은 우리 빨리 이제 문법 넘어가야 돼. 시간이 오늘 많이 없어가지고 40번에 1번이고요. 41, 2는 3, 4 43, 4, 5는 5, 4, 5가 되겠네요. 자, 5회는 다음 시간에 채점을 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인사이트 꺼내보세요. 챕터 3이 숙제였나요? 맞아? 2가 숙제였어? 그러면 챕터 2가? 그러면 이 32쪽부터 보면 되는 거죠? 챕터 1을 건너뛰었어? 이거 근데 명사고 뭐 이런 거 설명하다가 그냥 여기 더 이상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었나? 그치 챕터 2 봅시다. 32페이지. 자, 가장 중요합니다. 문법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5번에다가 별표 100만 개 해주세요. 자, 어법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시간부터 선생님이 이거는 강조했었죠. 그지? 문장 안에 동사는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지? 근데 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접속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사가 한 개씩 추가가 된다 그랬죠.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런데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처럼 보이는 놈이 2개 이상 있어. 그러면 몇 개만 남기고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처리해줘야 돼? 준동사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준동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동사라는 놈은요, 동사라는 놈은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죠. 본동사라는 놈은요. 이거는 한번 적어놔.
아까 전에 그 뭐야 이벤지랑 노트랑 활용해가지고 적어놔.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개념은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알겠지? 얘 우리가 정형 동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가 형태가 정해지는 동사야. 근데 뭐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것은 수와 시제일치. 수와 시제일치. 그러니까 수랑 시제에 따라서 그 동사의 형태가 정해지는 동사를 정형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문장이 틀렸죠 지금? 그지? 앞에 있는 요 놈이 뭐야?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다 뭘 갖다가 추가해줘야 돼? s를 갖다가 추가해줘야 돼. 그러면 원래 얘가 지금 이 문장에서 본동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뭐의 영향을 받았어? 수의 영향을 받았죠. 그지? 과거, 얘가 만약에 어떻게 바뀌게 되면 they로 바뀌게 된다면, 그치? 이 수에 다시 영향을 받아서 얘의 모습이 또 바뀌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시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ed가 붙게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뭐랑 뭐의 영향을 받아서? 수랑 시제의 영향을 받아서 동사의 형태가 변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형태가 정해진다 해서 정형 동사가 되겠고요.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비정형 동사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 비정형 동사에는 사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얘를 우리 뭐라 부르죠? 조동사라고 부르죠.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뒷자리에 있는 놈을 우리가 편의상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확히는 뭐라 그랬죠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설명했니 이거? 그렇지. 오, 기억하네요. 원형 부정사라 그랬죠. 근데 얘는요, 이 원형 부정사는요, 얘가 과거 쿠두로 바뀌면 얘 형태가 변하나? 안 변하죠. 주어가 데이로 바뀌면 변하나? 안 변하죠.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뭐에 따라서? 수나 시제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동사를 갖다가 우리가 준동사라고 합니다. 비정형 동사라고 하고 준동사라고 하는데, 사실상 원형 부정사는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준동사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지, 얘도 준동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준동사로 저 동사로 본동사가 그렇지. 그러니까 저번에 내가 시제 얘기 해주면서 그 얘기했죠. 시제, 이 시제 있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 변하는 건 요거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 개밖에, 현재랑 과거랑. 나머지는 다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였어? 조동사랑 준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였죠. 그지?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조동사라 그랬죠. 그지? 얘도 준동사가 되겠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지. 그지? 조동사라 그랬죠. 얘는 ing 현재분사 준동사죠. 그죠? 그래서 다 조동사랑 준동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문장 내에서 동사의 역할은 하지만
본동사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얘도 본동사로 취급은 해주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는 이놈 말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준동사에는 뭐가 있죠? 첫 번째, to infinitive라고 불리우는 to 부정사가 있겠죠. 그렇죠? 이놈, 자, he, 자 이렇게 써놨다면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to live라는 표현이 얘가 현재가 과거로 바뀐다고 해서 이 형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주어가 대의로 바뀐다고 해서 이 to live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수랑 시제 일치에 따라서 이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얘를 비정형 동사 준동사라고 부르는 거죠. 자, 3번 뭐가 있죠? 동명사가 있겠죠. 그치? 동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이 playing이라는 요 동명사 부분이 얘가 바뀐다고 해서 주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죠.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하고 뭐 해볼까? 여기다 써줄게요. 콘서트에 가고 싶어서 내가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쳤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어가 바뀐다고 해서 주어의 시제가 바뀐다고 해서 주절의 주어의 이 동사의 시제가 바뀐다고 해서 얘의 형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도 마찬가지로 비정형 동사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뭐? 문장 내에서 동사의 개수는 무조건 한 개이다. 그래서 접속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동사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고, 접속사가 안 보이는데 동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2개 이상 보인다면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2번, 3번, 4번 중에 그죠? 처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이랑 3번이랑 4번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맞는 자리에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동사는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있고요. 동사의 성질을 갖지만에다가 밑줄 칩니다. 성질을 갖지만이 뭘 말하는 겁니까? 동사이기 때문에 시제의 표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위에다가 시제 표현이라고 적어주시고, 또 뭐가 가능합니까? 목적어를 취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목적어 취하는 것 가능. 적어두시면 됩니다. 또 태의 표시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태의 표시가, 태 뭐야? 능동, 수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능수동 표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의미상의 주어, 그쵸,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거 동사의 성질.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동사는 아니다. 거기다가 적어둡니다. 본동사는 아니다. 본동사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접속사가 없이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등장을 한다면 하나는 반드시 준동사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어의 역할 거기다가 밑줄 치고 저기 데스크에 가면은 선생님이 맡겨놨어. 넣어주면 돼요.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품사가 어떻게 정의가 되니? 명사라고 정의가 되죠. 그지? 명사의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어, 수식어구라고 되어 있죠. 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개로 나뉘죠. 뭐랑 뭐? 명사랑 형용사로 나뉘죠. 그지?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수식어구는 뭐예요? 형용사나 부사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나 수식한 대상을 찾아서 시제나 태를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풀어왔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1번부터. The world is a funny place and your existence within it is probably funnier. Accepting that fact is a blessing. 자, accepting that fact is a blessing 했을 때 여기에서 is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먼저 해볼까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고 나니까 이 문장 안에서 동사는 이미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gives가 또 나오면은 문장이 어그러져 버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준동사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is에 동그라미 해주시고 걔가 무조건 동사다 보니 앞에까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주어라고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그치? 어디부터 어디까지? accepting that fact까지를 주어라고 처리를 하려면 갓괄호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갓괄호로 묶으면 뭐야? 걔를 명사로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ing로 시작하는 명사는 뭐밖에 없어요? 동명사밖에 없죠. 아, 그럼 동명사로 시작하는 거구나. It's a blessing. 그다음 a blessing이죠. a blessing에다 밑줄 쳐봐. is가 비동사니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돼? 주격 보어가 와야 되죠. 그치?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어가 오는 거 맞잖아. 주격 보어는 예외 없이 뭐랑 뭐? 품사가 형용사 아니면 명사죠. 근데 이 명사 이미 왔으니까 뒤엔 당연히 뭐가 올 수는 없어? 문장이 올 수는 없는 거야. 그치? gives가 올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서 giving을 넣어봤더니 그럼 명사 뒤에서 ing가 꾸며주고 있는, 즉 뭐가? 분사가 꾸며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럼 괄호로 묶어서 blessing에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만 그럼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이니까 가운데는 뭐가 생략이 돼 있는 거다?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B에다가 ing 나와 있는 형태이니까 얘는 우리가 뭐만 챙겨주면 된다 그래서 능동이라는 것만 챙겨주면 된다 그랬죠. 그치? 그 능동이라는 걸 챙겨줬을 때 얘가 give라는 동사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겠죠. 그치? you가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사고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죠?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The more denim was washed, the softer it would get, eventually achieving that warning. Make juice for me, feeling you probably get 이야, to get이야. 왜요? 왜요? 접속사 없는데? 어? 쉼표로 해놨어? 자, the more에다가 동그라미, the softer에다가 동그라미. 얘는 더비더비 구문이죠? 그까지는 알겠지? 그지? 데님이 더 많이 빨아지면 빨아질수록 더 부드러워진대. Eventually achieving that worn in. worn인이 뭐예요? 해지는 거죠. 닳아서 해지는 거죠. 옷이. 근데 it would get 더 어떻게 된대? 부드러워진다 그랬죠. 근데 eventually achieving that
weren't in, made just for me feeling. 어디까지가 이 achieving의 목적어예요? 어디까지가 achieving의 목적어야? achieve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가 얘도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동사는 아니지만 준동사로서 어쨌든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어디까지예요? 이래서 어려운 거죠. 그지? 자, 형용사끼리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을 때요. 그지? and가 꼭 들어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흔히 어떤 경우에 이 형용사끼리의 성질이 살짝 비슷한 경우에 특히 그냥 컴마만 가지고도 나열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So weren't in, made just for me feeling. 그지? The feeling 이 바로 뭐야? achieve의 목적어였던 거야. that은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feeling을 가리키는 거죠. 즉 feeling을 수식하는 지시 형용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 지시 형용사 다음에 뭐도 있고 weren't in이라는 형용사도 있는 거고 made just for me라는 형용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어 나왔어. 그치? 목적어 나왔는데 바로 뒤에 주어가 나와 있죠. 얘는 무조건 주어잖아. 그치? probably get이야 to get이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 나와 있는 거죠. 근데 feeling은 뭐라 그랬어? 지시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라 그랬잖아. 명사 뒤에 이것도 적습니다.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와요. 그치? 그때는 반드시 뭘 따져봐야 돼? 혹시 여기 목적어까지 있는지. 목적어가 없다면 이건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형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feeling이랑 you 사이에 대시 생략이 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응? 근데 이런 식으로 꼭 이런 게 아니고 접속사 생략하고 쉼표로 만약 기용한 문장들은 그냥 해석해봐야 할수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컴마하고 접속사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뭐 말하는 거지? 접속사 없이 그냥 컴마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애들은 접속사 없이 컴마로 이어져 있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분사가 나왔거나 투부정사가 나왔거나 그지? 그런 경우만 가능하죠. 예문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약간 이 문장에 생략된 것처럼 이렇게 엔드가? 아니지. 얘 achieving 앞에 eventually achieving 앞에서 한번 끊어봐. eventually achieving 앞에서 한번 끊어봐. 그럼 achieving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당연히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뭐야? 얘 준동사잖아요. achieving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사 구문인 거죠. 분사 구문 뒤쪽이. 문장은 어디서 끝났어? 주절은 get에서 이미 끝난 거야. 주절 문장은 더비더비 구문 the more than was washed, the softer it would get. 여기서 끝난 거야 문장은. 그치? 그리고 나서 eventually는 부사잖아. 그러니까 얘 신경 쓰지 말고 achieving이 지금 ing에 붙어 있잖아. 얘가 분사 구문 시작한 거야. 분사 구문 시작했다면 뭐라 그랬어 아까? 접속사랑 주어 동사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And it achieves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같지. 봐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아이고. 이때 더비더비 구문은 여기서 끝난 거죠. 그치? 데님이 더 많이 빨래가 될수록 이게 더 어떻게 된대?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계셨죠. 더 부드러워진다. 여기서 문장 끝난 거라고. 더 부드러워집니다. 하면서 끝났어. 그래서 그것이 뭘 이루도록 해줘요? 어쩌고 저쩌고를 이루도록 해줍니다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분사 구문도 결국에는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접속사랑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치? 아니면 얘를 관계대명사 which is achiev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관계대명사를 넣었으면 그 관계대명사도 결국에는 안에 뭘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거야.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번의 정답은 note고요. 4번의 정답은 guiding이고요. 5번 준우. 답이 뭐죠? 왜요? 그냥 감으로 풀었어? 준영이 ask? asking? ing 왜? 콤마가 있으니까 어허. 동사가 하나에 컴마가 있으니까 분사가? 분사 구문이어야 돼? 자, 설명할 수 있다. 그냥 조건을 그렇지. 그게 뭐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치면 될까 그러면? 조건문을 만들기 위한 접속사인 if죠. if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if절이 어디서 끝나니? doing에서 끝나는 거죠. 그치? 거기서 문장 한번 끊어봐. 근데 쌤 여기 보니까 여기 you don't feel 얘도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자, 그럼 우리 한번 찾아보자. 자, can find 밑줄, divide up 밑줄, 그리고 don't feel 밑줄, you are doing 밑줄. 했죠? 방금 몇 개 했지? 4개 했죠? 4개. 벌써 4개나 밑줄 쳤어.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몇 개는 있어야 돼? 3개는 있어요. 접속 찾아봐. if에 동그라미 했죠? 또 and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또 so that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또 that, everything that 할 때 그 that 걔도 관계대명사니까 접속사를 포함을 하고 있죠. 됐니? 자, 접속사 몇 개 찾았죠? and, so that, that, if, 3개만 찾으면 되는데 4개를 찾았네. 그럼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하죠? 어디 있니? 컴마 뒷자리에 있는 makes가 이미 있죠. 그치? makes가 이미 있어. 더 있어 없어? 더 접속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서 끝나면 돼. 맞잖아. 그럼 makes가 이미 있으니까, 그죠? 그럼 앞에까지 뭘로 만들어줘야 돼? 아까처럼 각괄호를 묶어서 주어, 명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asking이 맞겠죠. 그죠? ask가 돼버리면 이것도 또 하나 뭐가 되는 거야? 명령문 동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본동사가 돼버리는 거라고. 그지? 그럼 접속사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 지금. 접속사가 없으니까 asking 찍으면 되는 거야. 진짜 헷갈릴 때 여기는 접속사 너무 많죠 지금. 이 문장 하나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방금 했던 것처럼 접속사의 개수, 동사의 개수 하나씩 더 세보세요. 하나씩 세보세요. 조금 걸리더라도 괜찮아. 그거는 세기만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그치? 자, 6번의 정답은 6번 기출이니까 한번 해봐야겠네. 의주.
actualizes. 왜요? 응? knowing and not telling이 주어야. 그리고 응? 그 다음에 모르겠어? actualizes가 그러면 어떻게 그 동사가 왜 되는 거야? actualizes면 본동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접속사가 어디 있어? 응? so to say. so to say는 말하자면 이라는 뜻이죠. 그죠? 얘는 주어가 될 수는 없어. 접속사가 될 수는 없어. 그냥 말하자면 이라는 연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접속사랑 연결사랑 다릅니다, 여러분. For example, however 이런 것들이 연결사고요. and, so, but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것들이 접속사예요, 접속사. 여기서는 뭐가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응? 어디 있는데? superiority that. 그죠? 그 대신 되겠죠. 자, 그러면 대세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so to say,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주면 돼? 괄호로 묶어서 삽입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so to say도 연결사. latently contained in the secret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분사구문 역할을 하고 있죠. 분사구문이 안에 삽입이 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시하는 역할은 뭐야? superiority라는 놈을 선행사로 받고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지금 이어질 말이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지? 동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뒤에까지 봤을 때 동사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actualizing이 아니라 actualizes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7번의 정답은 to cultivate가 되겠고요. 8번의 정답은 lease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의 정답은 to come을 comes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depend를 depends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10번 윤식이 fails. 왜요? 어? cloning of animals 때문에? 네. 야, 너네 이렇게 풀면은 운으로 때려서 맞춘 거야. 확실히 모르잖아. 확실하게 근거를 잡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지? 그냥 읽다가 이건 거 같아 하고선 고치는 거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 때 옆에다가 왜 그런지까지 한번 써보세요. 지금 귀찮은 거 해야 돼. 그지? 나중에 내신 때 가면은 이런 귀찮은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귀찮은 거 해야 돼. 귀찮다고 느껴지는 것들 지금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잘 봐. cloning of animals 거의 다 각괄호로 묶습니다. 개가 주어는 맞죠. 왜? 이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놈이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럼 뭐로 묶으면 돼? 각괄호로 묶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묶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접속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because가 있죠. because 접속사 나왔으니까 얘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돼? 문장이 와야 돼. 그럼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주어 어디 있어? The deliberate production of genetically identical animals 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production이 주어니까 얘도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해. 그래서 failing이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돼? 여기 뒤까지 봤는데 뭐가 없어?
없어 동사가. 그지? 투부정사 나오는 순간 얘는 그 앞에까지는 동사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failing을 fails로 바꿔주라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해 갔니? 자 11번 정답은 to concentrate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12번 정답은 to attend나 attending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윤호. 3번? 3번을 place로 바꿔야 돼. 왜? 어쨌든 간에 문장 성분은 다 있어야 되지. 그치? 그래서 individual members가 주어다 보니 거기다 수일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place가 오는 게 맞지. 또? 또 있어. 또? 찾은 사람? 4번에 consist가 아니라 consisting으로 바꿔야겠죠. 이거는 뭘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앞에가 뭐가 있지? by가 있죠. by의 동그라미 합니다.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가 와야 된다고. 그리고 명사만 와야 된다고. 그지? 근데 지금 groups consist of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얘를 뭐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명사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명사로 만들어주고 앞에 있는 groups를 그냥 뭐로 처리하면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groups를 괄호로 묶고 뒤에 있는 consisting of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13번 끝났나? 또 2번을 to be를 is로 바꿔주시는 게 맞겠죠. 왜? 주어가 누구라고요? a group이 주어가 되겠죠. 어디에 있는 a group? 그렇지. a group에다가 동그라미 합니다. 그럼 to sum up in a slightly more understandable approach 까지 한번 끊어주세요. 얘는 투부정사의 뭐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니까 그냥 괄호로 묶어버려. 얘는 문장 성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놈이야. 그지? 이런 것들 먼저 제거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럼 a group 얘는 명사잖아. 명백한 그냥 일반 명사잖아. 그지? 얘는 주어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부사적 용법으로 이미 부사는 끝났으니까. 그치? 그럼 얘에 대한 동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like 동그라미 합니다. like 뒤에 뭐 나와요 지금? 명사 나와있죠. 그럼 얘도 전명구야. 그럼 걔도 전명구니까 괄호로 묶어버려. 하등 도움 안 돼. 우리가 문장 성분 찾는데. 그치? like부터 어디까지? species까지 그냥 괄호로 묶어버려. 그 다음에 whose 나왔지? whose가 나왔으니까 whose가 받는 선행사가 뭐든 간에. 그치? 얘는 지금 밑줄 안 걸렸으니까 뒤에는 문장 성분은 어쨌든 필수 문장 성분은 다 있는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한정사는 없더라도. 그치? Individual members are prepared to sacrifice themselves 까지 해가지고 목적어까지 다 나와 있죠? 그치? 거기서 이미 whose는 끝났어. whose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로 받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게 like절 안에 들어가 있는 species이던 아니면 그룹이던 간에. 그죠? 어쨌든 이 그룹에 대한 변동사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 그룹을 어떻게 해줘야 돼? 꾸며주는 동사가 없다 보니 아직까지. 그치? 걔를 어떻게 해줘야 돼? to be가 아니라 is로 바꿔주는 게 맞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빨리빨리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문장이 굉장히 복잡할 때는 지금 당장에 내가 제거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빨리 제거하고 보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안하다 야. 너무 몇 분 했어요? 아이고.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55분까지 쉬었다가 아까 전에 그 말 취소하고 내가 너무 몰입을 해버렸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는지 몰랐네. 7시 55분까지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저기 뭐야 서술형 답지 있잖아요. 서술형 답지 뽑아다 줄게. 이거 터미네이터. 그러면 이따가 그거를 채점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은 15분이나 뭐 20분 그때쯤에 한번 시작을 할 거예요. 알겠죠? 55분까지만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